라이프 스타일, 즉 성격이란 인생의 설계도이자 인생이라는 무대의 각본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인생은 180도 바뀔 것이다. 모임에서 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도 뻥끗하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른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아들러는 저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여 줄 거야. 모두 나를 좋아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대화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와 달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거부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하는 신념이자 습관이다. 일반적으로 성격 혹은 인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들러는 일부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기에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과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잖은 성격이 아니라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성격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점잖다는 표층에 쌓여있는 속살을 파고 들어가면 핵심이 되는 신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바꾸면 행동이나 감정도 크게 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다. 나는 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다. 나는 이어야만 한다. 성격의 근원에는 이 세 가지 가치관이 자리한다. 성격은 종류가 다양하다. 밝은 성격, 어두운 성격, 살가운 성격, 낯을 가리는 성격 등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는 표층적이고 얕은 관점에서 바라본 성격을 표현한 것뿐이다. 그 심층부를 들여다보면 성격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치관, 즉 신념이 있다. 아들러는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다. 그 세 가지는 자기 개념, 세계상, 자기 이상이다. 앞서 말한 얕은 관점에서 바라본 성격은 1에서 3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가령 다음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자기 개념.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세계상. 사람들은 시시한 인간을 상대하지 않아. 자기 이상. 누구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으니 눈에 띄지 않고 얌전히 있는 게 나을 거야. 아마도 이 사람의 성격은 밝다기보다는 어두운 편일 것이고 살갑기보다는 낯을 가리는 사람일 것이다. 이처럼 표층적인 성격의 근본에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조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두운 사람은 밝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1에서 3의 조합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즉 세 가지 조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은 10살 정도까지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완성한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사용한다. 라이프 스타일은 아기가 말을 사용하기 전인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이미 형성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10살 무렵에 완성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가 바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부모의 시선을 끌거나 사랑받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결국 부모에게 직접 관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노를 표출하여 억지로 애정을 갈구하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어
연민이나 보호를 구할지도 모른다. 애써 밝은 척하며 주목받으려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건 통했어. 이건 안 통했어. 와 같은 학습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대처 방법을 조금씩 축적한다. 가령 밝은 척해도 안 통하는 것 같아 울먹이면서 약한 모습을 어필하는 게 낫겠어. 나는 누군가가 지켜주어야 할 악한 존재야. 등과 같은 생각을 고착화한다. 그 결과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되는 자기 개념, 세계상, 자기 이상이 형성된다. 분홍색 렌즈의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분홍색이라고 착각한다. 본인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한 채 당신이 복도를 걷고 있다. 그때 맞은편에서 당신이 평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걸어오더니 당신을 보고 피식 웃는다. 그럴 경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시당했다고 느낄까? 아니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까?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같은 체험을 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지의 핵심을 가리키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리 없다는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인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은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세상이 실제로 분홍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분홍색 렌즈가 달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이프 스타일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을 끼운다. 이것을 인지평양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인지편향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따라서 완벽하게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를 일으켜도 사람들은 좀처럼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려 한다. 우리는 인지평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지편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제쳐놓는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해석을 하고 지금까지의 생각이 옳았다고 억지로 합리화시키려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친구를 많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역시 나는 사랑받고 있었다는 신념을 더욱 굳힐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구가 생기지 않을 테니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질 것이다. 한 신흥 종교 교주가 반년 뒤 대지진이 일어나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기도하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예언이 틀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교주가 옳다는 인지평양이 작용하는 신자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교주님의 기도가 대지진을 막았다. 역시 교주님은 위대하다.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간다. 우리 모두 이 신자들처럼 인지평양으로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늘 혼난다고 해서 꼭 어두운 성격이 되라는 법은 없다. 부모의 사고를 받아들일지
부모를 반면 교사로 삼을지는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거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형성은 태어난 순서, 체력, 가족 구성이나 가족 간의 인간관계, 가족의 분위기, 부모의 기대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들은 영향 요인일 뿐이다. 원인에 의해 라이프 스타일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목적론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자기 의지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영향 요인은 건축자재에 빗대면 목재나 목과 같다. 그것들을 사용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는 별장을 지을지, 도심 한복판에 현대적인 빌딩을 지을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간섭이 심하고 혼을 잘 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반드시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어머니를 반면 교사로 삼아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도 있고,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관대한 어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둡고 부정적인 성격을 택했다면 어머니의 양육 방식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성격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 자신이다. 받아들일지, 반발할지, 무시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 라이프 스타일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커먼센스와 완벽히 일치한다. 비뚤어진 개인적 논리에 뿌리를 둔 성격은 행복해질 수 없다. 라이프 스타일은 천차만별,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달리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보인다. 바로 커먼센스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커먼센스는 공통적인 감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이다. 즉, 개인이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어떤 집단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커먼센스라고 부른다. 커먼센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식이라는 뜻이 나온다. 하지만 아들러는 커먼센스가 반드시 상식은 아니라고 말한다. 어린이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만약 학교에서 무척 힘든 일을 당했다면 억지로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이때는 오히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커먼센스라고 아들러는 말한다. 그리고 아들러는 이것과 대비되는 형태로 개인적 논리라는 말을 주장했다. 이는 커먼센스와 반대로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공동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를 가리킨다. 비뚤어진 개인의 논리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반드시 벽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커먼센스에 맞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면 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